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실전 노트에서 소개했던 그 실전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우선 두 번째 실전 노트 실전 거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간은 이제 4월 17일 15시부터 4월 23일 07시까지였고 비트코인 업비트로 10만 원을 거래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전략은 실전 거래 첫 번째 실전 노트에서 사용됐던 전략을 개선된 이동평균선 전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사이인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간에서 올라갔을 때 잠깐 먹고 내려왔을 때는 그걸 유지해 가지고 수익을 보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개선된 전략이 거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수익률이 크게 뭐 상관이 없었어요. 4% 출렁 거렸지만 최종적으로는 1% 하락장했고 제가 사용한 전략도 큰 영향이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1% 하락장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읽지도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결과가 이제 10만원으로 시작해서 98,000원 마이너스 이제 1,100원 정도 이 정도 잃었고 마이너스 1.1% 정도 손해가 났고 비트코인도 역시 마이너스 1.1%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거래 횟수가 그러니까 사고판 횟수가 7번 정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개선 구간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지 전략을 개선하고 나서 전략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선해야 될 구간을 선정한 곳은 이 구간입니다. 이제 17일 15시부터 19일 01시 그리고 19일 22시 이게 이제 실전 거래 그래프인데요. 17일 15시 요때부터라고 했는데 왜냐면 요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가 안 됐어요. 여기 매수하고 여기 매도했으면 요점에 사고 이쪽에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던 부분 매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19일 01시 한 50분쯤 일려나요? 요때쯤인데 요때 매수가 됐고 요때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이제 살 수 있었는데 왜 안 샀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일 22시 여기가 이제 교차되는 요즘에 사가지고 요즘에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매수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 구간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전체 구간까지 해가지고 네 구간 그러니까 네 개의 구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체 구간은 이제 17일 15시부터 23일 07시까지 이렇게 해서 요 명령어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고요. 전체 구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마이너스 1.0% 거의 1% 마이너스 1%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조금 실제랑 다르게 났는데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도 뭐 실제 거래 결과와 비슷하게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고요. 이건 이제 전략을 개선하기 전에 이전 전략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본 것입니다. 요 세 개의 구간에 대해서 각각 이제 뭐 구간 A, B, C로 칭하기로 하시죠. 그럼 이제 구간 A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면 개선 전에는 기존 전략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따로 이제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요 부분에서 왜 매수가 안 됐는지 확인해 봤는데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킵 바이하고 투 얼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이죠. 여기에 팔고 나서 요 구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요 구간을 80틱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분 동안 다시 매수가 오면 안 사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여기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저희 첫 번째 실전 노트에서 개선했을 때 나왔던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 캄다운 부분 때문에 현재가 안 돼가지고 스킵 바이 투 얼리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A에서는 지난번 개선 사항 때문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구간 B에서는 왜 거래가 안 됐을까?
구간비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구간비에서 이제 19일 공환시지만 그 이제 이전에 그 이동평균선의 데이터가 들어가려면은 좀 앞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18일 22시부터 19일 06시까지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었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거래가 없었고, 여기 보면은 로그를 찾아보니까 표준 편차 때문에 거래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19일 이 부분이 요 표준 편차 때문에 여기서 실제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코드에서 보시면 요 부분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거래가 안 됐던 거죠. 이 시뮬레이션 결과의 그래프는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실전 거래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고, 시뮬레이션에 보면 여기서 이제 거래가 안 됐죠. 여기서 거래가 안 된 이유는 표준 편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 편차 때문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B 구간에서는 표준 편차 때문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구간, C 구간에서는 왜 안 됐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를 보면 요쯤이거든요. 19일 22시. 예, 요쯤에 이제 요쯤이나 요쯤에서 거래가 돼가지고 여기 뭐가 써야 됐는데 여기서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된 이유는 요 앞에서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이전에 이제 전략 개선 그 조건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래 구간 A, B, C가 있는데 모두 다 거래가 진행이 안 됐고, 거래 A랑 거래 C는 이제 이전 전략 개선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간 B의 경우는 기존의 이제 표준 편차 조건 때문에 거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런 구간, 그리고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전략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왜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예상은 신중해야겠다. 단순 예상 기법을 처리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랬거든요. 이렇게 뾰족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 전략에 보면 이 예상에서 더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프레딕트 n만큼 이 값을 더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피드 리스트라고 해서 현재 값을 더해주는 로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이전 값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적용하려고 약간 예측하는 방식인데, 너무 간단하게 이전 값들을 현재 값을 3번 더하는 거예요. 현재 값을 3번 더해가지고 요 이동평균선을 구해가지고 계산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사실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이 안 넘었잖아요. 여기 그래프상에서 이동평균선 안 넘었는데, 이 전략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애널라이저고, 전략에서 이 스트래티지에서 이동평균선을 계산할 때 현재 값을 3번 더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니까 여기 넘어버린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실은 안 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매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해서 또 당연히 더하니까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이런 해괴망측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런 현재의 어떤 방식, 그냥 단순하게 3번 더 더하는 이런 방식이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안 쓸 때 뭐 코드를 뭐 바꿀 필요 없이 이걸 그냥 0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럼 뭐 안 쓰는 거니까, 기능이 있지만 안 쓰는 거니까 이걸 안 쓰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수 예상 거래 기간을 롱에서 미드로 변경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실전 노트에서 적용한 거 있잖아요. 요 캄다운. 첫 번째 실전 노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 있잖아요. 팔았다가 샀다가 샀다 하면서 계속 거래가 많아가지고 빈번한 거래로 인해가지고 수수료가 계속 나가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매도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매수를 하지 않도록 그 캄다운 로직을 넣었는데, 저희가 이거 지난번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기간을 제가 이제 이 기간에 대해 설정을 80일로 했거든요. 80일로 하니까
너무 안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간 A랑 B에서 매수가 안 된 거죠. A랑 C에서 80틱 말고 요 중간 40으로 한번 변경해 봤습니다. 캄다운 값을 40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근데 이 값은 사실 제가 지금은 40으로 변경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꼭 40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보니까 롱은 너무 길다, 80은 너무 길어가지고 40 정도로 하니까 아예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A랑 C 구간 이런 데에서 회피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한 게 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구간 B에 대해서, B 구간에 대해서 언급되는 건데, 이게 표준 편차 때문에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근데 B 구간을 보시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상승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안 샀다라는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요만큼의 표준 편차를 25분 동안의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그게 이상이면은 안 사도록 하는데, 단지 그 표준 편차로만 하니까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안 사가지고 이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뭐지 그래프도 여러 개 보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이면 상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추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하다가 현재 그 추세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머신러닝을 사용하기로 했고, 간단한 그 ML, 그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선형회귀를 사용했고, 그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선형회귀 모델의 기울기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만 사지 않도록 했습니다. 표준 편차 값이 기존보다 크더라도 장기 이동평균선의 선형회귀 모델의 기울기 값이 양수이면 상승 중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사지 않는 요 로직을 타지 않도록 요 엔드 조건으로 요 뒷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번 전략 개선에서 적용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예상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값을 3개 더 더하는 것, n개 더 더해가지고 예상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매수 거래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니까 구간 A 구간이랑 C 구간에서는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을 조정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의 표준편차만으로, 여기 B 구간에서 이제 표준편차만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상승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수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프레딕트 n 값을 0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요 캄다운 값이죠. 캄다운 변수의 값을 80에서 40으로 바꿨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함께 판단하는 부분은 LR 카운트 25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선형회귀 모델을 구해서 요 LR 카운트만큼 장기 이동평균선의 값을 뽑아서 그 이동평균선 값으로 선형회귀 모델을 구한 다음에 그 모델의 기울기 값을 함께 체크하는 로직을 여기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모델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메소드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이 내용을 확인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하는 부분도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이걸 동작하는 것까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3가지 깨달음을 모두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한 번에 다 딱 정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4가지 개선안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봤어요. 이제 구현을 한 다음에 조금씩 조절을 해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1, 2, 3, 4번의 개선안을 만들었는데, 0번 개선안은 이제 기울기가 음수일 때만 표준 편차를 적용하도록 한 거고, 1번 개선안은 예외 기간을 40으로 조정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만 표준 편차 적용한 거야. 요게 이제 제일 좋죠. 실적이 제일 좋죠. 요거의 실적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그리고 2번 개선안은 기울기가 음수일 때만 예외 기간이랑 표준 편차 둘 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만 적용되도록 한번 적용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0.2% 44번의 거래가 있었고요.
3번 개선에는 예외기간을 60일로 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만 표준 편차를 적용하도록. 이거는 이제 1%의 수익을 얻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모두 희망적인 결과죠. 왜냐면 이전에는 무조건 항상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대였는데 이 중에 하나를 적용해도 이제 플러스의 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성적이 좋은 게 요거죠. 예외기간 40일에 기울기 음수일 때만 표준표를 적용하는 것. 그래가지고 요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1번 개선안을 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구간 A, B, C 구간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A 구간을 보시면 개선 전에는 거래가 없었는데 1번 개선안을 사용했을 때는 0.1% 두 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간 B의 경우에는 1번 개선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7%, 구간 C에서는 거래가 없었는데 0.9%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 그래프가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번 구간일 때 여기서 거래가 되고 여기서 팔았죠. 요만큼을 먹었어요. 원래는 거래가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그린 건데 모델링 해가지고 ML로 해가지고 그 모델에 대해서 1차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양수죠. 그래가지고 거래가 됐고 이만큼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간에서 B 구간에 대해서도 여기가 원래는 표준 편차 때문에 거래가 안 됐는데 미미하게나마 양수여서 거래가 됐고 여기서 팔아서 요만큼을 먹었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원래 구간이 거래가 예전에 안 됐었는데 여기도 거래가 됐네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이게 어떤 수정사항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나빠지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그게 어떻게 단방향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좀 신중히 고려를 해가지고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 구간에서도 여기서 거래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C 구간에서의 또 다른 특징은 예전엔 여기서 거래가 됐잖아요. 여기서 막 척척척척 막 살고 팔고 했잖아요. 그게 없어졌죠. 왜냐면 그 단순 예상하는 부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거래를 시도하지도 않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좀 개선된 실적을 봤는데요. 사실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였는데 저희 전략은 1.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지 되게 다각도로 적용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실전 노트 두 번째 구간에 대한 개선이지만 첫 번째 실전 노트 전체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개선한 걸 적용해 보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개선 전에는 0.5%였거든요. 해당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6.3%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개선 전에는 0.5%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선을 하고 나서는 약간 4%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0.5%에서 4%. 왜냐면 여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는데 거래가 그나마 좀 이루어져가지고 4%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고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세 번째 실전 노트 도전에 대해 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적용을 빨리 해보고 싶네요. 빨리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실전 노트 3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전략을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또 뭐 더 좋은 방법, 그리고 또 다양한 접근으로 전략을 개선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킴이었습니다.